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베트 동물병원 신현도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만 모돈의 무유증 증후군을 예방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유증 증후군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농장의 PSY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PSY 2두 정도는 달려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 낳고 나서 모돈이 사료를 안 먹고 젖이 마르고 젖 주는 걸 피하고 열나고 외음부에서 농이 나오고 이러면 참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이시죠? 요런 일련의 증상을 무유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젖이 완전히 안 나오는 무유증도 있고요.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저유증 증후군도 같이 포함돼서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유증 증후군은 유방염, 자궁염, 무유증 같은 증상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농장에 따라서 하나도 발병 안 하는 농장이 있는 반면에 100% 발생하는 농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100마리가 새끼를 낳았다고 치면 그 중에 몇 마리 정도가 젖을 잘 안 내거나 젖이 안 나오거나 외음부에서 농이 나오는 모돈이 발생을 합니까? 이런 수준에 따라서 농장의 PSY가 달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돈의 무유증 증후군을 앓는 모돈들은 대부분 새끼 낳고 나서 사료를 잘 먹지 않고 나중에 이유하고 나서 발정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농장의 PSY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새끼 난 모돈들이 젖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새끼들 저 이마에 저렇게 때가 끼어 있고요. 젖 주위가 아주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죠. 젖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만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4시간이 넘게 되면 이때는 비상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새끼 낳는데 4시간 이내에 새끼를 낳았다 하면 순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시간, 5시간 넘게 새끼 낳는데 시간이 걸리면 난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난산을 겪은 모돈들이 새끼 낳고 나서 저유증이 많다, 무유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끼 낳고 나서 새끼 낳을 때 체온이 한 39.5도 정도 되거든요. 새끼 낳고 나서 6시간 이내에 39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요. 정상 체온이 38.3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순조롭게 이렇게 내려가면 순산을 하게 된 것이다. 무유증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체온이 안 떨어지면 무유증으로 연결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끼 낳고 나서 이렇게 3일간 하루에 한 번씩 유방 마사지를 잘 해주게 되면 무유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찬물에 수건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반쯤 짠 다음에 젖을 앞뒤로 한 7, 8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젖도 잘 풀어지고요. 젖 꼭지에 낀 때도 제거를 해주고요. 공도 넓어지면서 젖도 잘 나오고 유선도 잘 발육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료를 또 잘 먹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유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무유증 증후군의 주요 증상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체온이 올라가고요. 사료 섭취가 떨어지겠죠. 모돈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신경질적이 되게 되고요. 젖을 안 주고 유방이 딱딱해지고 외음부에서 농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유증이나 무유증이 나타난다. 이것을 무유증 증후군 MM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유증 증후군이 나오는 농장의 공통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차 구성이 잘 안 된 농장, 몸매 관리가 잘 안 된 농장. 몸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CS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제일 나쁜 것이 분만사 올라갈 때 너무 과비한 것입니다. 약간 여유인 것이 낫다. 과비한 것은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난산, 새끼 낳을 때 고생한 모돈,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리는 모돈, 그 다음에 새끼를 조산을 한다고 손을 집어넣을 때 손을 많이 집어넣은 농장들이 비위생적으로 입수를 하면서 이 무유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만사 수세 소독을 잘 안 하고 올인 올아웃을 안 하는 농장,
그다음에 분만 간혹 기술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농장,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교육들이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비위생적인 손으로 새끼를 집어 꺼내면 무유증 증후군으로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보돈 순치가 안 된 농장,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농장, 이 다산성 모돈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죠. 그죠? 스트레스를 받은 모돈들은 정상적으로 분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유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PRRS가 발병한 농장, PED가 발병한 농장,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농장, 이런 농장들은 뭐 100% 무유증 증후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만사에 올라가는 모돈들이 체형이 보기 좋게 편하게 저렇게 과비되지 않고 적절한 등지방, 체지방을 가지고 올라가면 난산할 기회도 줄어들고 손 집어넣을 기회도 줄어든다. 그 다음에 새끼 낳고 나서 한 3일간 마사지를 잘 시켜주면 무유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요, 새끼 낳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변비하고 상관성이 있다. 변비, 딱딱한 똥이 장 내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새끼 나오는 길을 막기 때문에 새끼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변비가 어떤 경우에도 새끼 낳기 전에 모돈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체별로 사료 관리를 잘 해서 모돈들의 똥이 무르르게 나오도록 변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밥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혈당이 떨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돈이 새끼를 밀어낼 힘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 낳기 전에는 사료를 하루에 2번 줘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3번 이렇게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료를 먹고 난 다음부터 새끼를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순산을 하는데, 분만 소요 시간을 짧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만과 비유, 새끼를 낳는 것과 젖을 내는 것은 다 호르몬이 합니다. 호르몬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트레스랑 상극이라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분만과 비유에 관련된 호르몬이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분만 전후의 모돈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방을 마사지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돼지를 편하게 해주는 것, 더우면 덥지 않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분만사의 모든 급이기는 항상 사료 주기 전에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새끼 낳기 전후로 해서 입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때에 남긴 사료 위에 다시 새 사료를 부어주게 되면 모돈들이 식중독에 걸릴 확률도 많죠. 특히 더운 여름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급유기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분만 모돈이 정상적으로 젖이 나오게 하는데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유선 발달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유선 발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 동안에 과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새끼 낳고 나서 3일간 유방 마사지도 중요하다.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유럽의 양돈 선진국에서는 새끼 낳기 전에 모돈들한테 깔집을 깔아줍니다. 이 깔집을 깔아주는 것이 모돈들의 그 심리적을 안정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농장들이 깔집을 많이 생략을 합니다. 이때 모돈들이 불안해한다. 불안해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새끼 낳기 어렵다. 젖 잘 분배되기 어렵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을 못 먹어서 탈수증이 생기거나 변비, 이런 것들은 무유증하고 연결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료 내에 급이기 관리, 뻘크 빈 관리, 사료의 위생 관리를 통해서 이 곰팡이 독소를 모돈들이 먹는 것도 젖 분비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책이 필요하고요.
농장의 PRRS, 인플루엔자, PD에 대한 차단 방역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새끼 낳기 전 모돈들한테 저렇게 신문지를 충분히 깔아주는 것이 모돈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데 엄청 중요하다. 신문지를 이왕에 깔 거면 아주 충분히 까는 거 중요하고요. 저렇게 깔아줬을 때 모돈들이 내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이 따뜻한데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모돈의 심리적 안정 취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가능하면 새끼 낳을 때 저렇게 손을 집어넣는 것을 권장하지 않죠. 그죠? 손 집어넣은 모돈은 뒤에 나중에 MMA로 연결된다. 뒤에서 녹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집어넣는 일이 가능한 없도록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만약 손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비닐 장갑을 끼고 거기에 아주 미끄럽게 손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윤활제를 소독약을 잘 이렇게 바른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돈의 변비는 난산하고 연결되어 있고 난산은 무유증 증후군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비가 있으면 장내 독소를 만드는 균이 증식을 해가지고 그 독소 때문에 젖이 분비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변비는 백해무익하다. 무유증을 막는데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만사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될, 실천을 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만사 수세소독 건조 필요하시죠? 그죠? 예. 분만사 전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농장 주도 그렇고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관리자도 그렇고 내국인 관리자도 그렇고 분만사 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교육에 대한 이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분만 소요 시간이 4시간 이내로 완료되도록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손을 집어넣지 말라 자궁에 말씀드립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신문지나 깔집을 꼭 깔아주시길 강조를 하고요. 새끼 낳고 나서 3일간 모돈들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유방 마사지를 해주고 관장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새끼 낳고 나서 모돈이 6시간 이내에 열이 39도 이하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체온으로 회귀를 하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만 전후로 해서 조섬유를 보강해 주시는 것. 그러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겠죠. 모돈은 사료를 더 달라고 하는데 사료를 너무 줄여서 변비가 오지 않도록 사료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조섬유 관리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기 관리라고 하는데 새끼 낳기 전후에 마이너스 5일부터 플러스 5일까지 이렇게 한 10일 정도의 전환 기간 동안에 조섬유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초유를 증가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1분에 숨을 50번 이상 쉬지 않도록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유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